방통위원장의 MBC 노조 탄압 이진숙 지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이진숙 전 MBC 대전 MBC 사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최고직이니까 사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3면도 보여주십시오. 자, MBC 민영화 밀실 추진, 노조 사찰, 방송 장악 기술자 앉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방송 장악 기술자라고 하는 말을 이동관에 이어서 이진숙이라는 사람한테도 쓰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일명 기사에 딱 핵심을 요약한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화방송, 그러니까 MBC 문화방송 기자 출신인 이진숙 후보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화방송 홍보국장과 기획홍보부장을 지내면서 문화방송 민영화 밀실 추진 노조 탄압 연루 의혹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보도본부장, 대전문화방송 대표이사 지냈고 퇴직 후인 2019년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2021년 8월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극우 성향 댓글에 공감을 표하기도 해 논란이 커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네. 3면에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맞습니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논란 중에 하나가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시절인 2012년 10월에 박문진, 그러니까 이사회 아닙니까? 네. 박문진에도 보고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나서 민영화를 추진한 사실이다. 그해 12월 대선을 석 달 앞두고 이 12월 대선이라는 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맞아요. 예. 그 대선인데 네. 그때 이진숙, 최필립 비밀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문화방송 지분 30%의 매각 및 이 사안에 대한 발표 방안이 주로 다뤄졌다. 이게 민영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당시 이진숙 후보자는 동석한 또 다른 문화방송 간부를 통해 미리 준비해간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주식 매각 및 발표 방안을 소개하면서 주식시장 상장 후 매각 방식으로 정수장학회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 매각을 해서 어쩔 거냐, 이 돈을. 매각 대금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도 오갔다. 네. 특히 이진숙 후보자는 이런 내용을 대중 앞에서 요란하게 발표할 것 없는 것 아니냐는 최 이사장의 말에 이게 굉장히 정치적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림은 좀 괜찮게 보일 필요가 있다고 설득을 하기도 했다. 아, 그래야 이제 매각 민영화한다고 하는 명분이나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왜 이러고 있냐? 대선이 석 달 남았습니다. 대선이 석 달 남았고 후보가 정수장학회 박근혜잖아. 그렇죠. 박근혜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여당과 정부와 박근혜 후보가 짠 발표를 하고 이거를 갖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돈을 쓴다. 그렇지. MBC를 명분을 만들어서. 네, MBC를 민영화한 재원으로 반값 등록금에 자금을 투입한다.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한다. 국민을 통합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때잖아요. 그 정수장학회 자체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이사장이 박근혜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용으로 MBC를 이용해 먹는 거야? MBC를 조금 제가 과하게 표현하면 MBC를 팔아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사안인데. 근데 이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죠.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브리핑이 있었는데 기획홍보본부장의 지휘로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났고 정수장학회 측의 요청에 따라 지분 매각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에 따른 절차를 말씀드린 것뿐이며 민영화와 관련해선 내부 구성원과 주주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당장 그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다. 민영화를 당장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비밀회동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최필립 이사장은 2013년 5월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지분 매각 방안을 지시한 적 없다. 지분 매각 계획은 문화방송 쪽에서 추진한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 최 이사장이 그해 9월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거짓말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 그래야. 그러나 법원에서 얘기한 것과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이 돼가지고 지금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신빙성이 훨씬 있을까요? 그렇죠. 신빙성. 법원에서는 미증하면 처벌받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선서하고 하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는 정수장학회 측에서 일단 매각 의사를 물어보기에 절차를 알려준 것뿐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필립 이사장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렇죠. 맥락인 거잖아요. MBC에서 먼저 들고 왔습니다. 메가관을. 그렇지. 그리고 요 내용대로 하면은 당연히 누굴 믿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최필립 이사장 얘기를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이력 중에 노조 탄압 논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뭐 이 당시 제가 몸으로 다 겪은 거라. 그렇죠. 네. 2012년 MBC 파업 사태 때 기획 홍보부장이던 당시에 김재철 당시 사장의 입장 적극적으로 대변을 했고 특히 파업 기간 중에 이 사측에서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구성원의 동의 없이 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도록 해서 예. 직원 사찰 논란이 빚어졌는데 예. 이걸로 이제 컴퓨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런데 2016년 대법원이 이것에 대한 불법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을 했어요, 법원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노조 탄압 아닙니까? 음. 법원에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정도의 책임을 졌으면은 태도가 교정이 돼야 되는데 아니 회사 나오고 난 다음에도 MBC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그런 일들을 이어갔어요. 그렇죠. 지난해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문화방송에 대해서 구성 성분 자체가 친민노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데스킹을 노조가 하는 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언론 본연의 취재윤리를 망각한 편파적 이념적 집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방통위에 대해서 중도, 중립, 말은 좋은데 그런 인물들을 선임하면은 백전백패가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요. 제가 제일 분노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좀 냉소적으로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냉소적으로 바뀐 측면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야. 거기서 녹을 먹고 있어. 근데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싸운다고 쳐. 근데 회사를 다 망가뜨리면서 싸워. 그 뭐 하는 짓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회사가 망가지든 프로그램이 망가지든 상관없더라고. 그냥 저것들만 죽일 수 있으면은 저것들 다 죽고 회사에서 나는 월급만 많이 받으면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더라고. 거기에 난 진짜 격분했거든 정말. 그 당시에 MBC 뉴스는 못 봐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 다 바꿔버리고 출연자 다 뽑아버리고 난 다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진짜 이름을 거명하기도 싫어 내가. 거명하고 싶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 인간들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시청률 뭐 청취율 다 뚝뚝뚝 다 떨어지고 그렇게 다 아무 신경 안 써. 지금 KBS 거라고 똑같아. 거의 막판에는 그 박근혜 정권 막판에 탄핵 직전에는 거의 태극기 방송이었습니다. 뉴스가 태극기 뉴스였어요. 거의. 그러니까 문화방송 관계자가 이렇게 MBC 외부 기자든 아니면 누구겠죠. 이진숙은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장악과 공영방송 MBC 파괴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다.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음모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후보자 지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진숙 후보자 지명 직후 문화방송 내부와 언론 현업단체들이 정부가 박문진 이사 선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얘기한 거죠. 박문진 이사 선임에 관련돼 가지고 사장도 교체하고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근데 연말 제어가 심사 이게 같이 있어서 문화방송 장악은 물론 제어가 탈락과 민영화까지 염두에 둔 인사를 내려보낸 것이다라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좀 더 그림을 넓게 보는 거야. 길게 보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진숙인가? 어차피 야권에서 탄핵 추진 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MBC 결국 이 사진 싹 물갈이 해가지고 그냥 사장 갈아치워버리는 이 수순으로 가겠다고 하는 뜻이거든. 그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야? 가장 증오심 갖고 있고 MBC 가가지고 확 부셔버릴 수 있는 인물이 누구야? 그러니까 이진숙이 된 거지 사실은. 지금 한 달짜리 방통위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면 MBC에서 앞으로 민영화 추진 문제나 이런 것까지 같이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방통위에서 제어가와 관련돼서 제어가 탈락 얘기하면서 압박하고 이렇게 실제로 탈락시킬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탈락시켜버리고. 일부러 계속 그 법정 제재를 가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제어가 심사에서 법정 제재가 점수로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렇죠. 일단 MBC를 덜컥 탈락시켜 버리는 거야. KBS 분리징수 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래 죽을래 이러는 거지. 그렇죠. 두시고 MBC는 거의 고사작전으로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다 싶은데
이진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한겨레신문 3면 아래 기사에 있는 거예요. 3면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진숙도 이태원 참사 기획설, MBC, KBS 청년들 불러내.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실이 지난해 3월 이진숙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거길 보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한 방송 보도를 폄하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좌성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방송사가 기자를 연결해서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 현장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전달했다. 집회 소식을 몰랐던 사람들까지 동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태원 참사 전 헬로윈 축제를 예고 홍보했던 문화방송 보도가 한 가지 사례다. 라면서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이 글에 종북 주사파가 배우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답니다. 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페이스북에 추모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MBC와 KBS는 참사 발생 이틀 전부터 헬로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윤 대통령 발언하고 똑같네?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드러났는데 지난 1월 그 방송인 김어준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김어준이 말로 좌파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면 개딸을 위시한 지지자들이 촛불 집회로 몰려들고 전국에서 슈퍼챗으로 기금을 투척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가 김어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도움 요청은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지난해 1월 김어준의 그 방송에 출연해서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 보도가 언론에서 많이 줄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방송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극단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홍어족 이런 표현도 썼다면서. 너무 저질스러워갖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지난해 6월 달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도들의 선동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 사태를 악용함으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 잡아라고 주장한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인기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좌파 공정 영화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2022년 12월에는 이승만의 터 위에 박정희가 집을 짓고 전두환 노태우가 살림살이를 채웠고 그 이후에 죽을 수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고쳐 쓰는 중이다라는 댓글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다 라고 답변을 달았고 아니 전두환이 살림살이를 채웠구나. 그리고 역사를 고쳐 쓰시는 대통령이 됐네. 그리고 다 부셔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내 역사관을 주도하고 있는 종북좌파 연구자들과 그들의 추종 세력인데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지 못한다라는 댓글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이렇게 답을 했다. 세월호 참사가 북한 공작으로 일어났다는 내용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적도 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KBS, MBC의 배우 얘기하고 막 이랬지만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이분들한테. 여러분의 배우는 도대체 누길래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도대체. 그 배우가 있죠. 우리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독자 코스모스님께서 결국 다 망가뜨려서 아무거나 틀어도 관영방송 만드는 게 목적 같아요. 최명옥님, 나쁜 놈들은 자식들이 벌 받았어요. 지부이 형님,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요. 자기 자식들도 당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저런. KH 김님, 최초의 여성 전공기자라고 참 이미지 좋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아그네스님, 저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임명이라니. 이렇게도 글을 올려주시기도 하셨는데요.